12월 10일 텍스트 마이닝 수업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인베딩을 가지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내용이 되겠고요. 이전 주에 예고한 바와 같이 케라스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내용과 그 내부적인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워드 인베딩 객체를 만들어내는 또는 그 레이어를 만들어내는 그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이썬 코드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인베딩이라고 하는 함수를 일단 임포트해서요. 인베딩 함수를 이용해서 인베딩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두 가지 인자가 들어갑니다. 자, 인베딩에 들어가는 인자가 지금 1000과 64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 number of password toke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64라고 하는 요 숫자는 인베딩의 디멘셔널리티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숫자를 이 아래 지난 시간에 슬라이드에 포함되었던 예시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이 보시게 되면 6차원의 원활 인코딩 벡터를 받아들여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원의 인베딩 벡터를 만든 예가 있었죠. 킹이라는 단어가 2차원의 1,1의 인베딩 벡터로 바뀌었는데 지금 2차원이죠. 그죠? 여기에서 입력되는 요 인코딩 벡터의 차원수는 6차원이 되고 있죠. 이게 6차원인 이유는 이 인베딩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서 내에 모든 토큰의 개수가, 단어의 개수가 6개이기 때문에 6차원이 된 것인데, 그래서 여기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요 인코딩, 원활 인코딩 벡터의 차원수에 해당하는, 즉 토큰수가 1000개니까 1000개의 1000차원의 원활 인코딩 벡터가 필요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요 히든 레이어에서 지금 2개의 2차원 벡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64차원의 인베딩 벡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예를 여기다가 반영하자면 여기에는 6,2가 되는 것이죠. 6 대신에 1000, 그다음 2 대신에 64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00차원에 해당하는 원활 인코딩 벡터가 인베딩 레이어를 거쳐 가지고서 64차원의 인베딩 벡터, 개념을 반영한 64차원의 인베딩 스페이스 안에서 벡터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인베딩 객체가 여기 인베딩 레이어에 어사인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어서 그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데이터, 그 원천 데이터가 현재 이번 예제에서는 IMDb 데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IMDb 데이터는 그 영합형 데이터죠. 각 영합형에 대해서 긍정인지,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레이블링된 데이터인데, 요 IMDb 객체를 keras.dataset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서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자, IMDb 객체 안에는 load 데이터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호출을 해서 IMDb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이때 그 load 데이터의 인자로서 numWas라고 하는 요 옵션 인자에다가 max features 값을 집어넣는데, 현재 이 값은 현재 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으로 설정된 이 값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 그것의 효과로 상위 10,000개의 데이터를 피처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 상위 10,000개라는 의미는 그 단어의 출현 빈도를 가지고서 기준을 잡은 것인데요. 단어의 그 프리퀀시가 있겠죠. 그 프리퀀시 값이 높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을 텐데, 많이 출현한 단어 10,000개를 추려서 그걸 피처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각 단어마다 넘버링을 수행해 가지고서 단어가 이제 10,000개이니까 각 단어마다 넘버링 하는데 0번째 단어부터 해서 9,999번의 단어
있겠죠. 이 정수로 매핑된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숫자를 가지고서 문서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첫 번째 문서는 이와 같이 뭐 1, 14, 20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가 정수로 매핑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로드 데이터 함수에 의해서 이 IMDb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 정보를 정수로 변환해 가지고서 받아낼 수 있겠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해서 로드를 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대로 앞부분은 학습 데이터가 되겠고요. 다음 뒷부분은 테스트 데이터가 되겠죠. 게다가 각각의 데이터가 X 파트와 Y 파트가 구분되어 있죠. 이 Y 파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표시한 데이터가 되겠죠. 포지티브는 현재 1로 표시되어 있고 정의되어 있고, 네거티브는 0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 트레인을 출력을 해보게 되면 1과 0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퀀스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로드하기 위해서 로드 데이터 함수를 호출한 예를 확인할 수 있겠는데, 이제 다수개의 문서 데이터가 리스트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 그 리스트의 집합자로서 Xtrain 객체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이 IMDb 데이터로부터 로드된 정보는 이 Xtrain 또는 Xtest의 그 단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아까 봤지만 Xtrain과 이 Xtest는 리스트의 집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의 집합체죠. 하나의 문서가 리스트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리스트가 여러 개 있는 것이죠. 여러 개 있어서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이 Xtrain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의 개수가 Xtrain에는 문서의 개수가 25,000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의 집합체로서 학습을 하지 않고요. 학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티저의 리스트의 집합체를 2차원 형태의 행렬 형태, 즉 2차원 모양의 텐서가 이제 n차원 입체 행렬을 말하는 것인데, 아무튼 2차원 형태의 행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종 만들어진 2차원 정수의 텐서의 행렬 모양이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자, 25,000개 문서에 대해서 각 문서가 이와 같은 식으로 20차원의 벡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문서에 대한 정수들의 벡터인데요. 각각의 문서가 이와 같은 식으로 각 문서의 앞 20개 단어에 한정해 가지고서 편의상 문서의 앞 20개 단어만은 골라내 가지고서 20차원의 벡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train이라고 하는 객체의 내용을 이와 같이 25,000/20이라고 하는 행렬 모양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25,000 행이 있는데 각 행마다 20차원의 이러한 정수들의 벡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패드 시퀀스라고 하는 함수를 쓴 것입니다. 이 패드 시퀀스 함수는 이 프리 프로세싱이라는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함수를 쓴 것인데요. 이 안에 인자로서 여기 원래 원천 데이터인 Xtrain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각 문서의 앞 20개 단어만을 한정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maxlen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인자에다가 maxlen 옵션 인자에다가 20이라는 값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20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아까와 같이 여기 20이 여기 있죠. 20차원의 문서가 각 20차원의 정수형 벡터로 표현된 것이죠.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IMDb 데이터를
2차원 텐서로 표현했죠. 2차원 행렬로 표현한 것인데 25,000 바이 20 사이즈의 텐서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러한 텐서 정보가, 이 행렬 정보가 X 트레인 객체 그리고 X 테스트 객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동일한 개수의 문서 정보 25,000개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5대5의 비율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데이터를 준비해 놓고요. 지금 보신 슬라이드에서는 간단한 그 3개의 레이어를 가지는 문서 분류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첫 번째 레이어에 인베딩 레이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되게 레이어를 이렇게 시퀀셜하게 연결시켜 나가는 구조를 가지게 되죠. 시퀀셜하게 이렇게 1차원적으로 레이어를 붙여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케라스에서는 시퀀셜 함수를 가지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시퀀셜 함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모델이라는 객체에 add 함수를 호출을 해서 레이어를 붙여 나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add 또 add가 있고 또 add 세 번째 add가 있죠. 첫 번째 add에서는 인베딩 레이어를 추가한 것이고요. 두 번째 add에서는 일반적인 레이어를 추가했고 마지막 add에서는 출력 레이어, 출력층을 추가한 것인데 이 부분에서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이제 분류하는 그런 출력값을 얻어냅니다. 자, 아무튼 자, 중요한 포인트는 저기 인베딩 레이어를 구성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문서 하나를 인베딩 벡터를 가지고서 표현을 할 것인데, 자, 앞서 우리 이전 슬라이드에서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앞에 20개 단어만 쓴다고 그랬죠. 앞에 20개 단어만 쓴 것인데, 그러면 각각의 단어는 여기 8의 값에 의거해서 각각의 단어는 8차원의 인베딩 벡터로 표현됩니다. 8차원의 인베딩 벡터로 표현될 텐데, 그러면 이 문서 안에는 20개 단어만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각각의 단어가 8차원의 인베딩 벡터고 20개에 대해서 8차원의 인베딩 벡터를 다 붙여나가게 되면 이같이 20개 인베딩 벡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의 문서는 20바이 8 사이즈를 가지는 행렬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행렬이 25,000개, 문서가 25,000개니까 이런 행렬이 25,000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하나의 문서가 20바이 8 사이즈의 행렬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인베딩 벡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인베딩 레이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문서를 20바이 8 사이즈의 2차원 텐서, 즉 행렬을 만들어냅니다. 20바이 8 사이즈의 행렬을 만들어내는데, 자, 그러한 그 행렬 정보를 그 다음 레이어에다가 넘겨줘야 되는데,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텐서를 넘길 때 이 레이어의 각 노드들이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셀 정보가 160개가 되겠죠. 160개의 신호를 여기 각 노드에다 매핑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2차원 형태의 행렬 텐서를 벡터화 시켜주게 됩니다. 벡터화를 시켜준 다음에 그래서 160개의 원소를 가지는 벡터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정보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되는 함수가 바로 이게 플래튼입니다. 이 플래튼 함수를 쓰게 되면은 보시는 바대로 160개의 노드를 가지는 레이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60은 20 곱하기 8인 것이죠. 자동적으로 이게 다 계산돼서 이제 160개 노드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노드, 아웃풋 레이어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레이어는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그 값을 뱉어내야 되는데 정수값이 나와 정수 또는 실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1에 가까우면은 포지티브, 0에 가까우면은 네거티브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이때 출력 노드는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클래스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한 개 노드만 만들게 되면 충분히 1과 0가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매핑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죠. 자, 그래서 노드가 한 개라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댄스 함수에다가 1이라는 인자를 집어넣었죠. 이 댄스 함수는 기본적으로 n개의 노드를 가지는 레이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여기다가 2를 집어넣기 때문에 한 개 노드를 가지는 레이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액티베이션이라는 요 인자가 있는데 여기 시그모이드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함수 이름인데요. 이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는 S자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요 x축 값이 양수이면은 1에 가까운 값, 그죠? 예, 음수이면 0에 가까운 값을 뱉어냅니다. 그래서 요 값,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 액티베이션 함수의 값이 1에 가깝거나 또는 0에 가깝거나 그러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 1 쪽에 가까우면 포지티브고 0에 가까우면 네거티브로 정의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써가지고서 이러한 레이블과 매핑되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요 add 함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써가지고서 세 개의 레이어를 구성했는데 학습을 이제 수행해야 되겠죠. 자,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 학습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핵심 아이디어가 레이어 간의 노드 사이에 웨이트가 있는데 이 웨이트를 튜닝하는 작업이죠. 튜닝. 이 웨이트를 계속해서 튜닝하는 작업인데 이 웨이트를 보다 빠른 속도로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옵티마이저라는 알고리즘을 집어넣게 됩니다. RMS PROP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을 기입을 해서 이 웨이트들을 빨리 찾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RMS PRO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수업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 대신에 뭐 아담이라는 걸 넣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내리막 경사법이죠. 내리막 경사법의 변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담, RMS PROP 등등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내리막 경사법이 기본적인 효시가 됩니다. 얘를 시발점으로 해서 이거를 개선한 아담과 RMS PROP 등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인자는 로스 인자인데요.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나왔죠. 자, 이 로스라고 하는 것은 정답과 예측값 사이의 오차를 말합니다. 오차. 자, 우리가 정답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학습 과정에서 이 출력 노드가 1에 가까운 값과 0에 가까운 값을 뱉어낼 텐데 이게 실제 정답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정답과 일치하지 않으면 요 로스 값이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스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로스가 적어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로스 값이 적어지도록 이 웨이트를 바꿔나가는 것이죠. 이때 이제 로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공식을 쓰게 되는데 심플하게는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로그 값을 취한 것입니다. 일단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과 예측값 차이가 커질수록 이 로스 값은 커진다 이건데 로그 값을 취해서 많이 커지지 않도록 제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매출이라고 하는 파트, 세 번째 파트에다가는 이제 모델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계속 이 웨이트들이 튜닝되면서 모델이 좋아지게 될 텐데 각 단계에서 이 에큐러시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서 모델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테스트 데이터 또는 뭐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데이터 100개 중에서
만약에 80개가 맞았다고 한다면 애큐러시가 0.8인 것이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애큐러시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애큐러시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인자를 준비를 해서 컴파일 함수를 가지고서 학습하기 위한 인자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학습을 하는 함수는 이 fit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요. 이 시퀀셜 함수를 통해서 준비된 이 모델 객체에다가 add 함수를 집어넣어서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자, 레이어를 3개 추가했죠. 그런 다음에 컴파일 함수를 가지고서 학습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합니다. 그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라든가 로스 값에 대한 공식, 그 다음에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 등등을 이제 기입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실제 학습은 fit 함수를 가지고 하는데 이때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학습 데이터 x 파트와 y 파트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학습 데이터를 여러 번 읽어서 학습을 해야 될 텐데 에포크를 10으로 설정했는데 10번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읽어내겠다는 뜻입니다. 배치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할 때 데이터 지금 현재 xtrain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는 25,000개의 문서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25,000개 문서를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다 모두 집어넣어서 이제 웨이트를 업데이트해야 될 텐데 문서 하나씩 집어넣을 때마다 웨이트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요. 25,000개를 다 넣어서 그때서 딱 한 번에 웨이트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문서 하나를 넣을 때마다 웨이트 업데이트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5,000개를 적당히 잘라서 예를 들어서 32개씩 자르는 겁니다. 32개의 문서씩 잘라가지고서 32개의 문서를 넣을 때마다 그때마다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32개라고 하는 그 조각을 배치라고 칭합니다. 현재 여기서는 배치 사이즈를 32로 설정했는데 32개 문서가 들어올 때마다 그 뉴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웨이트들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웨이트를 갱신하기 위한 문서의 개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밸리데이션 스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그 테스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사이즈를 말하는 것인데 20%의 데이터를 별도로 빼놓고 학습을 하는데 학습할 때마다 그 20%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델을 평가하는 것이죠. 즉 80%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평가할 때는 나머지 20% 데이터를 가지고서 평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그 스플릿, 학습 데이터와 그 학습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학습 과정에 대한 출력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자, 에포크 값이 최초에 1일 때 자, 에포크 값은 이제 3부터 해서 쭉 증가해서 10까지 가겠죠. 학습 데이터를 10번 읽어낼 텐데 학습 데이터의 개수는 2만 개입니다. 왜냐하면 25,000개를 요 수치에 따라서 80%만 쓴 거 아닙니까? 자, 80%만 써서 학습을 한 것이기 때문에 2만 개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시도한 것입니다. 나머지 20%, 즉 5,0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평가하게 된 것인데 2만 개, 25,000개 80%인 2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한 모델을 5,0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00개의 데이터가 결국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한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되는데,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로스 값이 바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발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큐러시도 마찬가지인데, 발 에큐러시가 따로 있죠. 그러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로스와 이 에큐러시는 학습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죠. 이거는 학습 데이터 자체에 대한 로스와 에큐러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학습에 참여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에큐러시를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 5,000개를 가지고서 평가한 것이 공정한 척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볼 필요가 없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발 로스와 발 에큐러시가 공정한 척도가 될 텐데, 발 로스 값은 작아져야 되겠고 에큐러시는 높아져야 되겠죠. 이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로스 값과 에큐러시 값의 시각화 내용이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실제 학습을 수행하는 함수는 fit 함수였죠. 자, 이 fit 함수에 의해서 수행된 결과가 히스토리라는 변수에 어사인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히스토리라는 변수 안에는 학습된 결과에 대한 재반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는 이제 에큐러시 정보와 로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죠. 이 발 에크와 발 로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20%에 해당하는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에큐러시와 로스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위에 거는 에큐러시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고요. 아래는 로스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데, 당연히 에큐러시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돼야 되겠고, 로스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점선은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에큐러시가 되는데, 학습 데이터에 대한 에큐러시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 특정 에포크를 지나면서부터는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에큐러시 증가하고 있지 않죠. 자,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인데,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학습에 포함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에큐러시를 재게 되면 당연히 에큐러시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데이터인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에큐러시 값이 증가하도록 우리는 학습 모델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아래도 보시면 마찬가지 유사하게 로스 값을 감소해야 되는데,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로스는 계속 감소하지만 그 밸리데이션 로스 값은 적정한 에포크 이후서부터는 감소하고 있지 않죠. 아무튼 요 밸리데이션 에큐러시가 증가하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타이틀은 Pre-trained Embedding이 되겠는데요. 자, Pre-trained라는 말은 사전에 학습되어진 그런 뜻이죠. 자, Pre-trained Embedding, 사전에 학습되어진 인베딩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인데요. 내가 만들어낸 인베딩 벡터가 아니라 외부의 누군가가 학습을 해서 만들어낸 인베딩 벡터를 나의 프로그램에서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베딩 벡터를 꼭 내가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샘플 인베딩 파일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glove.6b.zip이라는 파일을 만나게 되는데,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게 되면 그 안에 이러한 파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love.6b100d.txt죠. 자, 이 파일 안에는 각 단어에 대한 인베딩 벡터가 각 줄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라인에 단어와 인베딩 벡터가 기입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한 줄 한 줄 단어와 인베딩 벡터를 읽어내기 위한 코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픈 함수를 통해 가지고 파일을 읽어낼 텐데, 이게 F가 파일 포인터가 되겠죠.
그 파일에서 한 줄을 읽어내줍니다. 각 라인이라는 변수에는 각 줄의 정보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라인을 스플리트를 하게 되면 즉 토큰별로 분절을 해가지고서 분절된 값을 밸류즈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0번째 파트에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0번째 원소를 워즈에 집어넣고 그 나머지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인베딩 벡터이기 때문에 1번째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1번째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정보를 모두 coaps라는 변수에다가 어사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 정보가 이제 인베딩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단어와 coapс 인베딩 벡터를 연결시키고 있죠. 자, 키 밸류 형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키 밸류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이 인베딩 벡터를 일반적인 매트릭스 형태로 바꿔줘야 될 텐데, 자, 아래 보시면 여기 인베딩 매트릭스라고 하는 요 어레이에다가 인베딩 인덱스에 포함된 정보를 모두 넣게 됩니다. 자, 인베딩 인덱스는 딕셔너리, 키 밸류의 집합체로서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러한 정보를 일반적인 매트릭스 형태로 바꿔주는데 그러한 코드가 그 아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매트릭스 사이즈를 먼저 결정해야 되겠죠. 피처 수는 현재 10,000개로 있습니다. 10,000개의 단어에 대해서 각각의 단어에 대한 인베딩 벡터를 만드는데 인베딩 딤은 100으로 했죠. 다시 말해서 하나의 단어가 즉 i번째 단어 하나가 하나의 100차원의 벡터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 개 누적되어 있어서 이거를 매트리스 형태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들어졌던 키 밸류로 구성되어 있는 인베딩 인덱스라는 딕셔너리 객체에서 단어별로 해서 인베딩 벡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게 지금 get 함수 쓰고 있습니다. get 함수. 그래서 단어별로 가져온 인베딩 벡터를 i번째 그 행에다가 넣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계속 누적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10,000바이 100의 행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인베딩 행렬을 이제 우리가 문서 분류할 때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서 준비되어진 그 pre-trained embedding 정보가 나의 프로그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학습을 위한 그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어 보죠. 앞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퀀셜 함수를 써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죠. 자, 모델이라는 객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모델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이제 이 안에다가 네트워크를 만들 텐데 add 함수를 넣을 때마다 하나의 레이어가 생긴다고 했죠. 레이어를 하나, 둘, 셋, 네 개 만들었습니다. 둘, 셋, 네 개. 자, 4개의 레이어를 가지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될 텐데, 첫 번째 레이어에다가는 이제 인베딩 레이어를 두고 있는 것이죠. 자, 인베딩 레이어에는 첫 번째 인자가 토큰의 수, 피처의 수가 되겠고, 인베딩 딤은 이제 인베딩 벡터의 차원수. 자, 앞에서 다 공개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가 input length 부분이 문서당 입력되는 단어의 수니까 보통 우리가 앞에서 20이라고 그랬죠. 문서 앞에 있는 단어 20개만 쓰겠다는 것이죠. 다음에 flatten 함수는 아까 봤지만 문서 하나당 2차원의 인베딩 벡터를 여러 개 가지는 단어 수만큼 가지는 2차원 행렬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거를 1차원 벡터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가 flatten 함수인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벡터를 받아들이는 레이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레이어를 2개 만들었습니다. 인베딩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레이어를 만들고, 이게 토탈 인베딩 팀이 여기서는 100이었죠. 100이었고 인풋 랭스를 20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문서가 100 by 20 아니죠. 20 by 100이죠. 20 by 100 사이즈의 행렬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안에는 2000개의 값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000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 2차원 행렬 데이터를 벡터화 시킨 다음에 그 벡터 안에는 2000개 데이터가 있죠. 그거를 받아들이는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2000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가 이제 32개의 노드를 가지는 레이어를 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아까처럼 아웃풋 레이어 1개의 노드를 가지는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 노드가 1 또는 0이라는 값을 리턴하게 되는데, 자, 모델 객차 안에 add 함수를 통해 가지고 4개의 레이어를 만든다 그랬죠. 맨 끝에는 노드 1개만 존재하고 여기서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결정할 수 있는 1에 가까운 값과 0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아래 내용을 보니까 각 레이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100 by 100 이 정보를 보니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게 좀 틀렸는데, 인베딩 팀에는 100은 맞고요. 여기 input length, 다시 말해서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개수를 20으로 하지 않고 100으로 했네요. 문서 안에는 단어가 많을 텐데 그 중에 앞에 100개만 썼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어가 100차원의 인베딩 벡터로 표현될 텐데, 이런 인베딩 벡터가 100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 by 100에 해당하는 2차원 행렬 텐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텐서를 다시 벡터로 펼쳐서 즉 10,000개의 차원을 가진 벡터로 펼친 다음에 이 벡터를 받아들이는 레이어를 만들어서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플래튼 함수가 그건데요. 그래서 10,000개의 노드를 가지는 레이어가 있고, 이어서 32개 노드를 가지는 레이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앞에서는 레이어가 3개였는데 이 부분이 추가된 걸로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출력층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32개의 노드를 가지는 중간 레이어를 집어넣은 것은 10,000개의 노드를 가지는 레이어에서 바로 1개 노드를 가지는 출력층으로 읽게 되면 정확한 출력값이 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간 버퍼링 차원에서 이런 중간 레이어를 포함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출력층에 해당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은 시그모이드. 자, 0과 1 사이의 값을 리턴시키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오는 게 맞겠는데요. 요 중간층에 있는 요 32개 노드를 가지는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렐로 함수는 x값이 음수일 때는 0이었다가 x값이 양수가 되면 이와같이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로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양을 띠는 함수가 렐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컴파일 할 때는 옵티마이저 RMSPROP, 로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매트릭은 ACG, 앞에랑 똑같죠. 이렇게 준비해 놓고 실제 fit 함수를 가지고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근데 여기서 이 트레인 학습을 하기 전에 여기 중간에 코드를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앞서 글로브라고 하는 이름의 인베딩 파일을
받아들여서 그 정보를 나의 메모리에다가 로드를 했죠. 그 매트릭스가 인베딩 매트릭스로 들어와 있습니다. 글로브에 포함되어 있는 인베딩 벡터 정보가 나의 프로그램에 인베딩 매트릭스에 들어와 있는데 그 정보를 이 인베딩 레이어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겠죠. 자, 외부에서 만들어진 인베딩 정보를 내가 만든 네트워크에다가 이제 심기 위해서 보시면 레이어 중에서 0번째 레이어에다가 set weight를 세팅하는 것이죠. set weight 함수 가지고서 여기 인베딩 매트릭스 객체 이름을 넣어주게 되면은 글로브에 포함되어 있던 인베딩 정보가 0번째 레이어에 들어가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0번째 레이어를 트레이너블 폴스에서 학습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이 정보를 그대로 쓰겠다는 것이죠. 내가 학습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은 외부에서 만들어진 인베딩 벡터를 그대로 쓰겠다는 의미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0번째 레이어는 그냥 픽스가 되고 1번째, 2번째 나머지 이 레이어에 대한 웨이트들은 여기 웨이트와 여기 웨이트들은 학습이 되겠죠. 그러한 내용을 가지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수행하고 나서 앞서 만들어진 외부에서 프리트레이닝된 그런 인베딩을 가지고서 학습 모델을 만들었는데 성능 평가를 해보니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애큐러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적정선에서 더 이상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스도 마찬가지죠. 로스는 감소해야 좋은 것인데 0.75 근처에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애큐러시는 계속 증가해서 거의 1에 가까워지고 있죠. 로스도 마찬가지로 계속 감소해서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오버피팅, 과도 학습의 효과로서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애큐러시는 1에 가까워지지만 정작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애큐러시는 증가하고 있지 않으니까 오버피팅의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 본 슬라이드에서의 키포인트는 외부에서 만들어진, 외부에서 훈련된 인베딩 벡터를 다른 여러가지 프로그램에서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공유 활용을 할 수 있다. 자, 이 개념을 여기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자, 코로나 여파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주로 하게 됐는데 별도로 기말고사 대비 차원에서 내일 토요일 적당한 시간에 기말고사 대비 관련한 정리 파일을 정리라고 하면은 이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아니고요. 러프한 수준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내용과 시험에 나옴직한 그 키워드 정도를 정리해서 파일로 탑재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 파일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